안녕하세요. 행정 114입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하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직접 생산 이 단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제품의 그 핵심 공정을 직접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직접 생산 확인이 좀 부당하게 취소됐다가 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그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판결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판결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 납품 과정에서 그 직접 생산 확인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는 사례죠. 특히 그 조사의 적법성 문제가 좀 크게 다뤄졌습니다. 사건 내용 좀 간단히 볼까요? 군에 내복 같은 걸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나서 필수 공정인 봉제를 하도급 줬다. 이런 이유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됐다는 거죠. 근데 법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결정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사를 한 주체, 그러니까 육군 수사단, K단이죠. 여기에 애초에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요? 군 수사기관인데도요? 그럼 누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네, 관련 법을 보면요. 판로지원법이나 조달사업법 같은 걸 보면 이 직접 생산 조사 권한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아니면 조달청장 이런 분들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 권한이 육군수사단 K단한테 위임됐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요기관, 여기선 이제 육군 군수사령부인데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직접 나설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권한이 있다고 쳐도요. 행정조사기본법에 보면 조사 7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전혀 안 지켰고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절차까지 그냥 무시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네요? 야, 이것만으로도 사실 처분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절차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법원이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니까 그 하도급 생산이라는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작업 장소가 다르다 이런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깊숙이 들여다본 거죠. 실제 운영 방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본 건가요? 그냥 계약서만 있고 이런 건 좀 부족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본 건 그 봉제 작업이 이루어진 공장 1층 있잖아요. 거기를 이 업체, 원고가 정식으로 임차해서 썼고 거기서 일한 작업자들은 원고랑 정식 근로계약 맺고 사대보험까지 다 가입된 직원들이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피고 측, 그러니까 처분청은 관리자를 통해 작업 지시를 내렸다 또는 일이 없을 땐 다른 업체 일도 같이 했다 아니면 작업량 따라서 임금을 줬다 이런 걸 근거로 이거 그냥 형식적인 위장 고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군요. 네. 근데 법원은 관리자를 통한 지시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일 수 있고 또 겸업 같은 것도 근로계약상 허용될 수 있는 거고 특히 봉지업계에서는 작업량 기준으로 임금 지급하는 게 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점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도급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상으로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자, 그럼 이 판결 내용을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공공기관 납품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약에 직접 생산 관련해서 현장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조사기관이 정말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인지 예를 들어 중기부나 조달청 같은 곳인지 이걸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조사하겠다. 이건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아주 큽니다. 네네, 권한 확인 중요하네요. 둘째는 설령 적법한 기관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사전 통지라던가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이런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권한 확인하고 절차 준수 여부 따져보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진짜 놓치기 쉽겠네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셋째는요. 직접 생산이라는 게 단순히 작업 장소나 눈에 보이는 형태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가입 여부 또 임금 지급 방식 그리고 생산 설비나 작업 공간을 진짜로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이 판결처럼 업계의 관행 같은 것까지 고려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납품 계약하기 전후로 이런 직접 생산 요건을 어떻게 명확하게 증빙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확실히 직접 생산 증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또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분쟁 가능성을 좀 미리 줄이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납품업체랑 조달기관 양쪽이 서로 어떤 점들을 미리 좀 확인하고 자료를 공유해두면 좋을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주세요.